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안연 제12편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1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공이 문정어 공자한데, 재경공이라고 이제 제나라, 그러니까 노나라가 공자가 태어난 나라면 노나라 위에 제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제나라는 그 시조가 태공입니다. 강태공이 시조고 노나라는 주공이 시조죠. 근데 이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중국으로 치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 주나라의 수도가 이 서쪽에 있죠. 주나라는 무왕이 세웠지만 그의 아버지인 문왕 때 이미 이제 그 기반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무라고 같이 칭하게 되는데, 이 문왕이 천자는 아니었지만 서백이었습니다. 서백이라고 이제 많이 문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즉 서쪽 지역의 제후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왕과 무왕, 이 주나라의 기반이, 정치적 기반이 서쪽이었고,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고 새 왕조를 세웠을 때 이 동쪽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하는 움직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을 동쪽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안정시킬 필요가 정치적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두 공신이었던 태공과 주공을 각각 제나라, 노나라에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나라는 원래 강씨 제나라였는데, 이 강씨 제나라가 나중에 전씨로 전씨 제나라로 바뀌게 되죠.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나라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제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임금이 공자 당시에 제후였는데, 이 경공이 공자를 만났을 때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공자 대왈, 논어에서는 임금이나 지역의 제후 임금이나 아니면 고위 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표기를 할 때 항상 자왈 이렇게 하지 않고 공자 대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항상 공자가 대답을 하시기를, 정치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저렇게 같은 글자가 두 개가 반복이 됐을 때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렇게 있다. 그러면 노 이렇게 나오면 이게 늙은이로, 노인이라는 노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노인에 맞게 대우하다라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로, 그렇게 노인을 대우하기를 그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대우를 한다, 대한다, 이런 의미에, 그러니까 수로와 목적어 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에 맞게 임금에게 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라고
주어와 보어 형식으로 이렇게 주술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정치 정자는 기본적으로 정야,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 정자가 그래서 바를 정자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정치 정자에 바를 정자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바르게 하다인데 그 어떤 것, 바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바라야 그러니까 똑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 똑바로 있지를 못하니까 똑바로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하다라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라고 하면 이 말은 어떤 말들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임금은 명이에요. 이름. 임금이라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임금답다. 요것은 실이에요. 실. 임금답다가 실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임금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어떤 식물을 우리가 딸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그러면 이 딸기의 딸기답다는 빛깔, 향기, 맛 이런 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상태를 충족해야 그게 딸기예요. 만약에 딸기가 선명한 빨간색이 아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딸기의 향기가 안 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딸기의 맛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거는 딸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고 이 내용을 충족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딸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딸기라고 부르는 그것은 이 내용을 충족해야 해요. 그것이 명실상부예요. 그런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아까 딸기가 이러지 못하면 딸기가 아니다 하듯이 그건 임금이 아니에요. 이건 임금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답다, 임금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실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임금은 다 요것을 충족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바로잡는 거라고 했다면 지금 해야 할 정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정치다. 그래서 이것을 공자의 정명이라고 나중에 정명이라는 말도 공자가 합니다만 정명이라고 하죠. 정명사상 그럴 때 공자의 정치사상에서 핵심을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경공이 공이왈 선제라 참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선제라 신여 군불군하며 신불신하며 부불부하며 자부자면 수유석이나 오득이 식저하 이랬죠. 신여라고 하는 건 진실로 뭐뭐와 같다면 여기까지가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 진실로 이러이러하다면. 근데 이때 같을 여자는 물론 이제 가정의 같을 여자인데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뭐뭐 할 것 같으면 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이러이러할 것 같으면 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같을 여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요게 이제 군인에 대한 반대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며,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며,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오 득이 식저와, 내가 그 양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양식이 있다고 하나 그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라에 양식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고 해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면 그 비축해 놓은 양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곡식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지만, 곡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가 돈이 많이 있지만 그 돈이 많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돈하고 상관없이 풍비박산이 나서 그것을 향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임금, 신하, 아버지, 자식으로 대표되는 이런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다움, 다움을 충족시키지를 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서 곡식이 있다고 해도 그 곡식을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공이, 그러면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재경공이 참 훌륭하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 공자의 말에 이어서 반대로 만약에 공자 말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재경공은 공자의 말씀처럼 정치를 했어야 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재경공이. 그러니까 저 앞에서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열이불역이라는 어떤 좋은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되, 요거 설자가 아니고 열자로 읽는 거죠. 기뻐할 열. 기뻐하되, 요것은 그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기뻐만 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는 거죠. 와, 정말 저렇게 하면 이라고 막 감탄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으로 그치고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것도 없는 것, 그것을 열이불역이라고 그럽니다. 재경공이 공자의 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후에 이제 그에 관련한 정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재경공이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왈 편언에 가히 절옥자는 기유야여인저 그랬습니다.
편어는 조각 편자에 말씀 원자니까 전체가 아닌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마디 또는 그 한마디 말도 안 되는 반마디 말을 가지고 가히 저록을 할 수 있는 자. 저록이라는 것이 요게 옥이 감옥이라는 옥자도 되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 과정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라서 저 옥자가 옥사 그러면 재판에 관한 송사에 관한 것들을 옥사라고 그럽니다. 옥사. 그러면 이제 송사가 걸리면 이해관계가 갈리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 송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송사까지 왔을 때는 절대로 물러설 용의가 없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죠. 둘 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이 송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판결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그게 끊을 절자예요. 그것을 절옥이라고 그래요. 절옥.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더 이상 개진하지 않고 그 판결에 따르게 하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판결하는 사람의 판결 내용이 두 사람을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겠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일 텐데 지금처럼 이제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어서 법조문이 아주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 법리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판결을 하고 이제 그러면 누가 판사냐에 별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승복을 하겠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법리가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테니까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중요하냐? 그러면 판결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어느 책에선가 어디에선가 읽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그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옳아서 상대방은 그것에 동의한다 하는 비율은 매우 작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은 뭐냐면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양치질을 하고 자야 된다라는 이 합리적인 말을 엄마가 하느냐, 의사 선생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말에 따를 가능성은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을 해서 그 송사를 끝낼 것이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 말할 것 없이 한 조각 말, 반마디 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 이거예요. 유가 누구냐면 자로입니다. 자로.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왜 우리 문화에서 비파를 연주를 하느냐고 막 공자가 그렇게 호되게 또 꾸지람도 하시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또 혼을 낼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도 또 얘기를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송사의 두 주체를 더 이상 송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탁 자를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한 조각 말 반마디 말에 그것은 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자로가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신뢰를 자로가 그런다 그러면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요 이야기는 자로는 무 숙락이러시다
무승낙이러시다 이 말은 이러다 이러라 이 말은 공자의 말씀이 아니고 요 말에 이어지는 말은 아니고 이 말을 이어서 논어를 편찬했던 사람들이 자로는 이런 분이었어라고 이제 상관되는 다른 사실을 여기에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자로는 승낙한 일이 없었다. 승낙. 이 낙자는 허락할 낙, 승낙할 낙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승낙하는 거, 허락하는 걸 말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했다, 요청을 했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허락 혹은 승낙을 내가 했어요. 자로가. 그러면 그 승낙한 것을 재우는, 묵히는 법이 없었다. 요게 잠잘 숙자거든요. 잘숙. 여인숙 할 때 숙, 숙박 할 때 숙, 숙자예요. 근데 이게 숙제할 때도 이 숙자입니다. 숙제. 숙제가 홈워크,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집에 가서 하게 되겠지만 그게 해야 할 일을 재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넘기는 걸 말하는 거죠.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래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완수가 안 되고 있는 그것이 숙제예요. 숙제. 숙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히다, 시간을 보내다, 재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한 말을 묵히는 법이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을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형이 계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자가 앞에서 했던 얘기도 자로는 실천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들은 다 믿어준다라고 하는 요 공자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저기에 첨부해 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이것은 방금 그 절옥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관계가 되어서 아마 여기에 같이 실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로는 첨예한 송사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길게 막 논리적으로 말할 것 없이 자로가 판단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승복하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13장은 좀 다른 관련되기는 하지만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왈 청송이 오 유인야나 피랴 사 무송호 인저라고 하는 내용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송이, 요 송자가 이제 아까 옥사하고 관련된 그런 거죠. 송사. 송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두 사람의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심판을 하는 사람이 심판자가 A의 이야기와 B의 주장을 다 들어보죠. 그것이 청입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A는 이렇다고 하고 B는 저렇다고 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자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은 듣고 그 들은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걸 종합을 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듣는다가 결국 판결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주는 글자지 듣는 것만을 나타내주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송사와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청취하고 그 결과로 판결을 그래서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송사 송자가 아니고 정치라는 정사 정자를 쓰면 청정이 되는데 청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A라는 신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신하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거절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 서로 다른 주장이 당연히 국정을 논하는 장에서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최고 결정권자가 다양한 견해들을 넓게 듣고 그 들은 과정에서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고 더 보완해서 들어야 될 게 있으면 또 더 보완해서 듣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까지가 청정이에요. 수렴청정이라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청송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청송이 오유인야나 그랬습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이 심판자가 공자일 수도 있고 공자 아닌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청송을 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듣고 판단을 하고 나도 청송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에요. 청송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아요. 오유인야나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송사가 벌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지금 송사가 벌어져서 그 송사의 심판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할 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송사가 벌어진 다음에 판결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송, 필야, 반드시 무송하게 뭐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송사가 아예 없게. 그러니까 동양에서 송사와 관련해서 항상 이상은 뭐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정에 와서 버젓이 거짓이 아니라고 진실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거냐고. 실은 거짓말을 지는 다 알면서 이게 거짓이라는 걸. 근데 거짓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을 앞에 놓고 이놈이 오히려 이 진실을 가진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뻔뻔한 상황을 아예 없게 하는 게 이상이에요. 이상. 무송을 지향하는 거죠. 무송을. 그러니까 청송이라고 하는 것이 송사가 벌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송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면 무송은 그런 뻔뻔한 짓을 하는 놈 자체가 없게 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대학에도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도 저 이야기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에 대한 문제다 하는 거죠. 지엽적인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다스리는 문제로 언급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